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나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풀겠습니다.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2승이니까 2의 1승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풀겠습니다.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1을 대입하면 3 빼기 2,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풀겠습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3이고요.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이제 각 변환을 이용해주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 날려주면 이제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60도에서 2대1 때 루트 3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겠죠. 4분의 12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풀겠습니다.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8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정답은 7이니까 2번입니다. 5번 풀겠습니다. 합사건의 확률은 a 더하기 pb 마이너스 a 교 b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값이 10분의 9인데 지금 a가 5분의 2니까 10분의 4고 pb가 10분의 8이겠죠. 따라서 이 값은 12 빼기 3이 9니까 이 값은 10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원하는 정답은 PA분의 PA 교 B입니다. 여기서 곱사건 확률 10분의 3이고 PA 확률 10분의 4니까 10 약분해서 정답은 4분의 3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6번 풀겠습니다. 0의 우극하는 2고요. 2의 좌극하는 0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풀겠습니다. 공차 마이너스 3이 등차수에서 A3 곱하기 A7이 64니까 A 더하기 2D 곱하기 A 더하기 6D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공차가 마3이니까 A-6 곱하기 A-18이죠. 이 두 값 차이가 12인데 이게 더 커야 되니까 16 곱하기 4가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6이 가능한데 그래서 A8이 0보다 크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 A-6이 16이어야 되니까 A는 22겠죠. 따라서 A2는 A 더하기 D니까 22 마이너스 3 정답은 19니까 답은 3번입니다. 8번 풀겠습니다. 4개의 수 1, 3, 5, 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A라 하고 4개의 수 4, 6, 80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라고 하자. A분의 B가 1과 4 사이일 확률은 그럼 우선 A로 분류를 해볼게요. A가 1일 때는 1분의 4, 6, 80 어떤 걸 들어가도 1과 4 사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가 3일 때는 양변에 3을 곱해주면 B가 3과 12 사이인 걸 알 수 있죠. 3과 12 사이에 있는 건 4, 6, 8 세 가지니까 세 가지 있고요. A가 5일 때는 양변에 5를 곱해주면 B가 5와 15 사이인데 이때 5와 15 사이에 있는 건 똑같이 세 가지니까 이때도 세 가지고요. 이제 A가 마지막 7일 때는 양변에 7을 곱해주면 B가 7과 28 사이인 걸 알 수 있겠죠. 7보다 큰 건 82개니까 이때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16가지고요. 3 더하기 3 더하기 2는 11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풀겠습니다. A가 8이고 각 A가 45도, B가 15도니까 이때 C를 구할 수 있는데 각 C는 60도, 120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BC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좀 그려줘서 이때가 15도, 이때가 45도, 이때가 120도라고 적어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C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BC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A, B, B가 8인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sin 120도분의 8은 이제 BC는 요때 X라고 하면 sin 45도분의 X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sin 45도를 곱해주면 sin 120도분의 8 곱하기 sin 45도인데 sin 125도는 sin 60도와 같죠. 따라서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따라서 2분의 루트 3분의 8 곱하기 2분의 루트 1을 곱해주면 2 약분되고요. 루트 3분의 8 루트 2라고 적고 유래를 해주면 3분의 8 루트 6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풀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위에 1을 대입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4니까 따라서 A는 3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A겠죠? 따라서 3 더하기 A는 이때 미분한 B와 같으니까 따라서 B는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더하기 6은 정답 4번이겠죠. 11번 풀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을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 친구 인수분해할게요.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5분의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제 N 더하기 5입니다. 약분하면 AN이 N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때 시그마 AK분의 1이니까 K를 대입하고 역수를 취해주면 K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제 이건 등차수열입니다. 2분의 N 곱하기
초항은 2고요. 10을 대입한 끝항은 11입니다. 약분하면 5고요. 13 곱하기 5는 65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풀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 근무 시간을 X라고 할게요. 따라서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36명을 추출했을 때 근무 시간의 표준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표에서 그렸을 때 0.9331이래요. 따라서 이제 X바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36명을 뽑았으니까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5니까 6분의 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X바가 38보다 커 나왔던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때 표준화를 해주면 X바를 Z로 바꾸고요. 표준 편차분의 6분의 5분의 X-M이니까 38-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값이 0.933이라고 나왔어요. 이때 0과 1.5 사이의 확률이 0.433이니까 이때 이 값이 마이너스 1.5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6 곱하기 38-M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약분하면 2가 되고요. 양변에 5를 곱하면 38-M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은 38 더하기 1.25니까 39.25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풀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 P가 시각 0일 때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2분의 9니까 언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지 생각해보면 속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X축이 있을 때 0과 A죠. 따라서 0부터 A일 때 음수고요. A부터 양수니까 A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0부터 A일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AT dt겠죠. 이때 두근의 값이 0이랑 A니까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해주면 6분의 최고차항의 곱하기 두근의 차 A 빼기 0의 3승이 바로 2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변 6을 곱하면 27이니까 따라서 A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풀겠습니다.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한 5명을 선택하고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할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야 되는데 A, B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6명 중에 3명을 뽑으니까 6C3 곱하기 그리고 A, B, 나머지 XXX라고 하고 이제 A, B가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4개 중에 기준 하나를 안 칩니다. 그 나머지 기준 하나를 안 쳤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3개가 남았으니까 3패를 곱하고 이제 A, B의 자리를 바꾸는 2패를 곱해주면 되겠죠? 6C3은 20이고요. 이제 6 곱하기 2니까 10입니다. 따라 정답은 240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풀겠습니다. 두 곡선 y는 2의 ax 플러스 b승과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의 발 각각 cd라고 하자 a, b의 길이가 6루트 2일 때 사각형 AC, BD의 넓이가 30이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y는 x 위의 점이고 두 점의 거리가 6루트 2니까 a와 b의 x 좌표의 차가 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점을 p, 0이라 잡고 이 점을 p 더하기 6, 0이라고 잡을게요. 이제 넓이가 30이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거리는 6이고요. 그리고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거리는 p고 이 거리는 p 더하기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넓이를 이용하면 30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2p 더하기 6이고요. 높이는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값이 30입니다. 약분하면 3이고요. 약분하면 10이니까 6 날라가면 4고요. 이 p가 4니까 따라서 p가 2인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점의 좌표가 2,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b의 좌표가 8,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을 이 지수함수에 대입을 하면 2는 2에 2a 더하기 b승이니까 2a 더하기 b는 1이고요. 그리고 8은 2에 8a 더하기 b승이니까 8a 더하기 b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래 식에서 위식을 빼면 6a가 2고요. 그럼 a는 3분의 1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자리에 3분의 1 대입하면 b도 3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16번 풀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과 곡선 위의 점 qn이 있다. 이제 바로 가로 갈게요. 가에서
pn 플러스 1 가라 그랬어요. 그럼 가를 x라고 지정하고 이제 위에서 qn의 좌표가 an, 루트 3an이라고 했는데 이때 바로 이 좌표가 an, 루트 3an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점의 좌표는 an,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 비례식에서 OPN은 AN인 걸 알 수 있고요. PNQN은 바로 루트 3AN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도 루트 3AN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PN 플러스 1을 X라고 설정했으니까 이 비례식을 풀면 3AN은 X 곱하기 AN인 것을 알 수 있고요. AN 약분되면 따라서 X가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3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길이가 계속 3이니까 따라서 PN 플러스 1은 계속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문제 처음에 P1의 좌표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PN의 X좌표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것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PN의 좌표를 AN이라고 칭했으니까 따라서 AN은 3n-2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은 나로 가면 삼각형 OPN 플러스 Q의 넓이를 A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이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높이는 바로 루트 3AN이고요. 밑변은 이 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AN 플러스 1이겠죠. AN 플러스 1,0이니까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데 높이가 바로 이 값인 걸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밑변은 난데 밑변을 A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아까 AN이 3n-2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 대입하면 3n 더하기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에 안 맞은 수를 p라 그랬는데 p는 아까 3인 것을 구했죠. p는 3이고요. fn, 이 값이 fn인데 여기다 8을 대입하면 2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8은 25니까 두 값을 더해주면 정답은 28인 것을 알 수 있겠죠. 17번 풀겠습니다. A가 90도고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이때 ABC의 넓이를 SX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직각삼각형 그려주면 바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하고 여기 C라고 할게요. 요때 이 길이가 2 곱하기 로그 2x고요. AC의 길이가 바로 로그 4의 x분의 1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SX를 구해주면 S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2 곱하기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인 것을 알 수 있겠죠. 2분의 1과 2가 약분되고 로그 2의 x로 이 값을 밑을 2로 통일해주면 2의 제곱이니까 앞에 2분의 1이 나가주고 이때 2로 바뀌었죠? 2분의 1로 나가고 그럼 2의 로그 2의 16은 4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이 x는 2분의 1 t 곱하기 4-t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 값이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가 궁금한데 잠깐 그래프를 그려보면 0과 4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이차함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로그 x가 2일 때 최대값이니까 따라서 x가 4일 때 최대값이고요. 2를 이제 이 값에 대입해주면 내가 원하는 최대값 m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 최대값은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이 값이 a고요. 이 a에다가 최대값을 더했으니까 정답은 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을 만족하는데 절대값을 잠깐 풀어주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이제 4x제곱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서 함수 fx의 그래프에 대칭축이 x는 1이니까 이차함수라고 그랬죠. 따라서 fx의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a인 것을 알고 대칭축이 1이니까 x-1제곱 더하기 k라고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미분을 해주면 f'x는 2a 곱하기 x-1인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 a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f'x는 어떤 하나의 직선이에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곡선인 거 알 수 있죠. 곡선과 f'x는 직선이라고 그랬는데 따라서 직선과 곡선의 기준은 항상 접선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4x제곱 플러스 5와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y절편이 5고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주고 y절편이 마이너스 5고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4인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선은요. x절편이 무조건 1,0인 직선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이 a의 최대값이에요. 따라서 기울기가 제일 크고 싶은데 이 직선은 1,0을 지나면서 두 곡선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 직선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언제냐? 여기 이참수, 아래에 있는 이참수에 이렇게 접할 때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1,0에서 그은 직선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아래 이참수에 접하는 직선일 때입니다. 따라서 1,0에서 그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접점을 설정해주면 t, 마t제곱 마이너스 5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미분계수인 f't랑 평균 변화를 같으니까 t-1분의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f't를 구해주면 이 값을 미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8t입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8t는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넘겨주면 4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이제 이 값을 인수분해하면 5, 1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t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t는 음수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 기울기가 2a니까 내가 원하는 건 f't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해주면 f' 마이너스 2분의 1 구해주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4입니다. 이때 기울기가 2a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a가 2일 때입니다. 따라 정답은 a가 2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 풀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로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라고 하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A1과 A2에 있는 어떠한 X값이고요. B는 B1과 B2에 있는 어떠한 X값을 원소로 합니다. 이때 A 교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인데 공집합이 아닌 건 구하기 귀찮아요. 따라서 전체 확률 1에서 A 교 B가 공집합일 이런 확률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와 B가 겹치는 게 없다를 풀기 위해서 분류를 A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1과 A2를 분류를 해보면 A1과 A2가 가능한 건요. 일단 적어보면 1, 2 가능하고 1, 3 가능하고 1, 4, 1, 5, 1, 6 그리고 2, 3, 2, 4, 2, 5, 2, 6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적으면 3, 4, 3, 5, 3, 6 가능하고 4, 5, 4, 6 그리고 마지막에 5, 6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A1, A2가 1일 때 겹치지 않으려면 B는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따라서 4C2라고 할 수 있고요. 1, 3일 때도 마찬가지 4, 5, 6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니까 3C2라고 하고요. 1, 4를 뽑았을 때는 5, 6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 5를 뽑으면 B에서 어떤 두 개를 뽑아도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1, 5와 1, 6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2, 3을 뽑았을 때는 B는 4, 5, 6 중에 두 개를 뽑겠죠. 3C2입니다. 2, 4를 뽑았을 때는 5, 6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고요. 2, 5를 뽑았을 때도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2, 6을 뽑았을 때도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3, 4를 뽑았을 때는 이제 B는 1, 2가 가능하고요. 5, 6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3, 5를 뽑았을 때는 1, 2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고 3, 6을 뽑았을 때도 1, 2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입니다. 4, 5를 뽑았을 때도 3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3C2가 가능하고요. 4, 6을 뽑았을 때도 3개 중에 2개니까 역시 3C가 가능하고 5, 6을 뽑았을 때는 1, 2, 3, 4 중에 2개를 뽑으니까 4C2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 값은 6이고요. 3이고요. 1, 3, 1, 그리고 4, 3, 3, 6이니까 다 더하면 12입니다. 요 값 더하면 10이고 4고 다 더해주면 14 더하기 16이니까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30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6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6C2 따라 15 곱하기 15가 전체 경우의 수니까 약분하면 두 가지가 남으니까 15분의 2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6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에서 15분의 2를 빼주면 정답은 15분의 13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20분 풀겠습니다. 실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우선 여기서 연속이라고 했지만 미분 가능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함수라고 그랬지 다항함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fx와 gx가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둘이 더했을 때 이 값이고 곱했을 때 이 값인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딱 이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더 커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fx고 3x-1이 gx다라고 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두 그래프는 교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fx고 이게 gx면 x제곱 더하기 1은 3x-1이니까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가 1 또는 x가 2에서 교점이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둘이 더했을 때 이 값이고 곱했을 때 이 두 개인데 이 둘이 더했을 때 무조건 이 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x와 gx는 무조건 이 함수 아니면 이 함수로 결정돼야 돼요. 따라서 fx와 gx는 무조건 x제곱 더하기 1 또는 3x-1입니다. 근데 교점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fx는 x제곱 더하기 1이나 3x-1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죠. 이제 x제곱 더하기 1과 3x-1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존재할 때 0,1이 y절편이니까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지고 마이너스 1이 y절편이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교점이 1이고 여기서 교점이 2인데 무조건 fx와 gx는 무조건 이 직선 아니면 이 이차함수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fx가 더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0과 1일 때는 여기 있는 이차함수가 바로 fx고요. 2보다 클 때는 다시 이렇게 이차함수가 역전을 하니까 2보다 클 때는 다시 여기 있는 이차함수가 fx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해야 되는데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이차함수를 정적분해 주셔야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이 직선이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적분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값을 적분하면 3분의 1 x3승 더하기 x인데 1을 대입했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1이고요. 이 값은 전 사다리꼴을 구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2고요. 2를 대입하면 601이니까 5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3분의 4에다가 2분의 7을 더해야 되니까 6분의 8 더하기 21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6분의 29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번 풀겠습니다.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래식을 만족하고 A3가 2고 A6이 19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해줄게요. 이제 AN이 AN 플러스 1로 작거나 같으면 2배를 해주고 더해주고 그리고 AN이 더 크다면 이제 두 값을 그냥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A3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양변에 1을 대입했을 때 위의 식을 따라가는지 아래 식을 따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A1은 A, 이제 A2를 B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과 그리고 두 번째 상황 A가 B보다 더 큰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위의 식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3는 이제 2A 더하기 B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A로 정리하면 A는 2-B 나누기 2고요. 이 식을 위에 부등식에 대입하면 2-B가 2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는 결국 항상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A4를 구하기 위해서 A2와 A3를 비교했을 때 A2는 B고 A3가 2인데 B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누가 더 큰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A4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따라서 B가 2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 B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B가 2보다 큰 경우로 나눠주면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위의 식에 2배를 하고 2를 더하기로 했으니까 2B 더하기 2고요. B가 2보다 크다면 위의 식의 아래 식을 그냥 더하기로 했으니까 A4는 B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A5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A3와 A4를 비교하면 2와 2 더하기 B를 비교하면 항상 B는 양수니까 아래 식이 더 커요. 그리고 2랑 B 더하기 2를 비교해도 B가 양수니까 아래 식이 더 큽니다. 따라서 아래 식이 더 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앞에 식에 2배를 더하고 뒤에 식을 더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앞에 식에 2배를 하고 아래 식을 더해주면 2B 더하기 6이 되고요. 2배를 해서 4를 더해주면 B 더하기 6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A6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A4랑 A5를 비교하면 똑같이 2B, B인데 2 대신 6을 더하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여전히 뒤의 식이 더 크니까 앞에 식에 2배를 해서 뒤의 식을 더해주는 게 맞습니다. 4B 더하기 4를 여기에 더해주면 6B 더하기 10이 나누고요. 2B 더하기 4를 이 식에 더해주면 3B 더하기 10이 나옵니다. 이 식이 19고 이 식이 19니까 약분하면 9 그리고 B는 2분의 3이 나오겠죠. 날라가면 9니까 B가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B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B가 2분의 3이니까 성립하고요. B가 2보다 클 때 B가 3이니까 성립합니다. 그리고 B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전히 두 식은 모두 성립하는 값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A는 2분의 2-B라고 그랬죠? 2분의 4를 대입하면 2분의 1 나누기 2니까 4분의 1이 하나 나오고요. 3을 대입하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인 a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더 크면 우리는 어딜 따라가야 되냐면요. 이 값이 a1이고 이 값이 a2이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식을 따라가야겠죠. 따라서 a3는 a 더하기 b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a로 정리하면 a는 e-b고 e-b를 여기다 대입하면 e-b가 b보다 크니까 2b가 2보다 작다. 따라서 b는 1보다 작다라는 식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a4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a2인 b와 a3인 e를 비교하면 b는 1보다 작으니까 항상 아래식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b는 1보다 작은데 a3는 2니까 아래식이 더 크니까 a3가 더 크죠. 따라서 우리는 또 위의 식을 따라갑니다. 이제 a2인 b에다가 2배를 하고 2를 더해주면 2b에다가 2를 더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a5를 구하기 위해서 또 생각해보면 a3는 여전히 2인데 a4는 2b 더하기 2예요. 그럼 2와 2b 더하기 2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지만 비교를 또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또 위의 식이 더 클 때와 아래 식이 더 클 때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위의 식은 여러분들이 뒤에 게 더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뒤의 값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2보다 2b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결국 이 날라가니까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아래 식은 b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의 식은 2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2에다가 2배를 해서 2b 더하기 2를 더해주면 2b 더하기 6이 나오고요. b가 0보다 작으면 그냥 더하기로 했으니까 2b 더하기 4가 나올 겁니다. 이 최종적으로 a6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과 아래 식을 비교해보면 항상 아래 식이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위의 식에 2배를 해서 아래 식을 더하겠습니다. 4b 더하기 4를 각각 더하면 6b 더하기 10이고요. 4b 더하기 4를 더하면 6b 더하기 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은 19고요. 이 값도 19니까 이때 b를 구해보면 이때 b는 9, 6을 나누면 2분의 3이고요. 이때 b는 8을 날라가면 6분의 11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래식은. 근데 6분의 11이니까 이 식은 탈락이고요. b가 0보다 커 같아서 2분의 3이 될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b가 1보다 작다는 걸 구해놨죠. 따라서 이 값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인 합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2번 풀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x 7승의 개수니까 87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x의 7승이니까 83, 24. 정답은 24입니다. 23번 풀겠습니다. f'x가 주어졌으니까 부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승 더하기 3x 플러스 c를 하고 2를 대입하면 12가 되니까 2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사 더하기 6 더하기 c가 10이니까 따라 c는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형은 바로 적분상수니까 정답은 8입니다. 24번 풀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약분되니까 25죠. 로그 5의 25는 2니까 정답은 2입니다. 25번 풀겠습니다. AB가 지금 6이고 AC가 10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AB와 AD가 같으니까 이 길이는 6입니다. 그리고 BD는 루트 15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BC의 길이를 K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K제곱의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 사각형을 보시면 코사인 A와 이 큰 사각형을 봤을 때 코사인 A가 같아야 돼요. 따라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코사인 A는 2, BC 6 곱하기 6, 36 더하기 36, 72 마이너스 15는 이 큰 사각형에서 코사인을 구하는 거랑 같아야 되니까 2, 6, 10 그리고 36 더하기 100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2, 6, 2, 6 그리고 3, 5 이렇게 약분을 하고 이 값은 이제 70 빼기 15니까 57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이랑 약분하면 19입니다. 양변에 5를 곱해주면 이제 19 곱하기 5는 95고요. 95는 136 더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이제 K제곱은 41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41입니다. 26번 풀겠습니다.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K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K를 두고 다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8X인 걸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우변을 fx가 설정하고 미분을 하면 아3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8인 것을 구할 수 있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1, 3, 2, 4에서 마이너스가 바로 이곳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와 2S 극값이고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서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서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 K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곳이 X축일 수도 있고요. 이곳이 X축일 수 있는데 이곳이 양수면은 여기도 양수니까 정답이 2개예요. 따라서 2일 때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마사 더하기 16 따라 정답은 12가 정답입니다. 27번 풀겠습니다. 두 이선항 변수 x, y의 확률 분표를 표로 나타내면 각각 다음과 같다. x는 1, 2, 3, 4고 확률은 a, b, c, d고요. y는 11, 21, 31, 41이고 확률은 a, b, c, d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확률이 동일하고 1, 2, 3, 4가 각각 10을 곱하고 1씩 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에다가 10을 곱하고 1을 더하면 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여기서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값은 이 10x 플러스 1 그리고 v 10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12x 더하기 1 그리고 분산은 100x의 분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x의 평균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21이고요.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x제곱의 평균이 있으니까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제평평제 5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분산 1이니까 100을 더하면 정답은 121이 정답입니다. 28번 풀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정적부로 정의되어 있고 닫힌과 0과 1 사이에서 gx는 증가해야 돼요. 따라서 g'x는 닫힌과 0과 1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gx에 0을 대입하고 양변을 미분할게요. g0은 0이고요. g'x가 fx인데 fx가 지금 이 식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g'x가 0과 1 사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이차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0과 1 사이니까 이때가 0이고 이때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과 1 사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야 되니까 그럼 g'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왜냐면 0과 1 사이에서 최소값은 1이니까요. 따라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5가 정답입니다. 29번 풀겠습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한 번에 집어넣지 마시고요. 흰 공 4개를 먼저 대입해야 되는데 이제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돼요. 그럼 흰 공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검은 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흰 공을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넣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 4, 0, 0 그리고 3, 1, 0 그리고 2, 2, 0 2, 1, 1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4, 0, 0인데 4를 어떤 상자에 넣는지 정해줘야 되니까 3, 1 그리고 이제 검은 공 6개를 넣어야 되는데 빵빵이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럼 이미 4개가 들어간 상자가 A라고 치면 BC에는 공 6개 중에 2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6개 중에 4개를 넣어야 되니까 2개가 남아있죠. 그럼 이제 2개를 세 상자 ABC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3H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또 마찬가지로 310을 이제 상자 ABC에 넣어야 되니까 3팩으로 310을 들어간 상자를 정해줄게요. 그럼 똑같이 순서대로 ABC라고 정해주면 이제 B에는 1개가 더 들어가야 되고 C에는 2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3개를 더 넣어야겠죠. 따라서 여러분은 3개만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세 상자 ABC에 3개를 넣어야 되니까 3H 3을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220도 마찬가지로 세 상자 ABC를 정해줘야 되니까 3팩 나누기 2팩 즉 3C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상자 0개가 들어간 상자에 검은 공 2개를 더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4개만 더 넣으면 돼요. 세 상자에 4개를 더 넣어야 되니까 3H4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도 이제 이 상자도 ABC에 들어가는 경우를 정해주면 3팩 나누기 2팩으로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니까 여러분은 한 개를 더 넣어야 돼요. 검은 공 6개를 한 개 더 넣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4개가 남았겠죠? 3H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면 3 곱하기 3H는 4C이니까 6 곱하기 3이니까 18이고요. 이때 이 값은 6이고요. 3H3은 5H3이니까 10. 따라서 60이고 3 곱하기 3H4는 이제 6C4니까 15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15는 45고 이때도 3 곱하기 15니까 이 값도 45겠죠. 90 더하기 60은 150이고 150에 18을 더했으니까 정답은 168이 정답입니다. 30번 풀겠습니다.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과 F3이 0이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미분계수가 0인 원소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극값 또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은 한 곳만 존재해야 돼요. 이제 fx의 3차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1, 3이 0이니까 여러분은 1과 3에서 접할 수 있다라는 그래프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존재할 때 우선 1에서 접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3에서 접한다면 1은 그냥 근이고 3에서 이렇게 극소값을 갖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면 1에서 이미 프라임 0이고 1과 3에서 0이 존재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1과 3 사이에 있고요. 3에서 프라임 0이니까 이 두 그래프는 이 나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1과 3이 근이고 그 오른쪽에 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1, 3, 그리고 어떤 P라는 근이라고 존재할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1과 3 사이에서 하나, 3과 P 사이에서 하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미분계수가 또 두 개니까 이 그래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근이 1과 3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1과 3 사이에 존재할 때도 1, P, 3인데 이때도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곳이니까 이 그래프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P는 무조건 1의 왼쪽에 위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근이 3개긴 3개인데 P, 1, 3 순서대로 근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gx가 fx 곱하기 fa-x인데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fx는 이미 p1, 3에서 어떠한 중근이 아닌 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fx만 있다면 미분 불가점이 3개거든요. 그럼 이제 fa-x라는 친구가 p, 1, 3에서 중근을 만들어줘야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fa-x라는 그래프를 일단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는 fx를 우선 첫 번째 y축 대칭을 해서 f-x라는 그래프를 만들고 두 번째로 x 대신에 x-a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a니까 결국 fa-x라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을 하고 a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무조건 p1, 3 이렇게 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는 건 이 친구를 우선 y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하면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마3, 마1, 마-p에서 이렇게 근인 거 맞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요. 마3 더하기 a, 마1 더하기 a, 마이너스 p 더하기 a인데 이때 순서대로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p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1이고 마이너스 p 더하기 a가 3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인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1이어야 되니까 a가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이 마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fx가 순서대로 p1, 3에서 근이니까 p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최고차항의 수 모르니까 제 k라고 설정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우선 1과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고 3에서도 근을 가져야 되니까 fx의 식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원하는 정답을 구해보면 f0 곱하기 이제 a는 2인 것을 구했으니까 f8 분의 g4a니까 a1을 대입하면 g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구해보면 g8은 이제 여기 대입해보면 절대값 f8 곱하기 f2-8이니까 마이너스 6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0 곱하기 f8인데 여러분 아까 3차함수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그럼 3은 여기 있으니까 8을 대입했을 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8은 양수니까 f8과 f8은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6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f-6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겠죠. 따라서 f0분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6입니다. 이제 fx에 0을 대입하면 3k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을 대입하기 전에 마이너스를 묶고 k 곱하기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36 빼기 1이니까 35고요.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남습니다. 여기서 kk 약분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라가고 약분되면 3이 남겠죠? 따라서 35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105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고차항의 수를 양수라고 가정했는데 만약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k는 무조건 약분되니까 사실 최고차항의 수가 k인지 라고 설정 안 해도 돼요. 사실 최고차항의 수는 1이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이 문제에서 정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 정답은 105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고요.